네, 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알려주마 그 사탄. 네, 일본의 장인정신. 장인정신의 몰락. 네, 과연 일본의 전자산업이 장인정신 때문에 몰락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요 앞선 영상들에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 힘내라라고 하는 취지의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일본의 장인 정신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고 계신 대로 배우신 대로 일본의 장인 정신은 굉장히 우수한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정말 그 분야의 소위 말하는 프로 그런 걸 의미하죠. 예, 굉장히 뭔가 탄탄하고 반듯하고 뭔가 아주 느리지만 끈덕지게 자기 일을 고수하고 그걸 미덕으로 삼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 영상에서 제가 일본의 장인 정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영상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일본의 장인 정신 때문에 그 잘난 장인 정신 때문에 지금 일본의 전자산업이 어떻게 됐나요? 라고 역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굳이 제가 그 일본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굳이 일본의 장인 정신은 우리가 뭐 100%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개념. 일본의 장인 정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너무 매뉴얼과 표준이 얽매여 있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 이 글로벌한 시대에 따라갈 수가 없고 이 세계 흐름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한테 반발을 하거나 뭔가 의견을 주신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일본의 장인정신은요 오히려 일본의 전자산업을 잇게 만든 원동력이었고, 지금 일본의 전자산업이 몰락한 이유는요 하나예요. 장인정신이 아니라 이 장인정신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인정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제 일본인 지인들, 제 일본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무릎을 칠 수도 있을 그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이 몰락하고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간 이유는요, 그 장인 정신 때문이 아니고요, 그 장인 정신을 21세기에 맞는 지금 2019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는 장인 정신으로 만들지 못해서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취업이라든가 해외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일본에는 지금 젊은 인재들이 아주 모자라고 필요로 합니다. 지금 공가계통이라든가 3D 업종, 특히 공가계통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정말 심해져 있어요. 그럼 뭡니까? 위에 있는 아무리 좋은 그 노하우들과 기술과 역사를 갖고 있는 선배들이, 노 엔지니어들이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자기 자신이 안주하고 안이하고 평안한 생활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다예요, 얘들은. 예. 또 일본에는 얼마나 잘 됐어요, 아르바이트가. 네, 편의점 컨비니라고 하죠. 그럼 편의점 가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일을 하면 저런 일을 했다가 여기 가서 일당 받았다가 저기 가서 일당 받았다가 일이 잔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인프라가 있으니까.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을 급급히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조금 각성이 되어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회 저명한 사람들이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의 어떤 좌담회라든가 다큐멘터리가 정말 많이 일본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저는 시각을 약간 달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019년 지금부터 5년 10년 50년 100년 뒤에 다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본은 그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일본이 그 장인 정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대 시대에 맞게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이끌어갈 젊은 인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모자란다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지금은 일본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가 문제고 단점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세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단점을 보완하고 뭔가 이 시스템을 다시 갖추기 위한 움직임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장인정신, 옛날부터 뭐 가업을 이어받고 가업을 이어받아서 철공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우동도 만들고 라면도 만드는 그 정신이 만약에 지금 2019년 이후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색깔로 탈바꿈하는 순간
다시 한번 일본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단지 그걸 모를 뿐이고 현재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현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 저처럼 전자산업이 사업이라든가 IT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인 정신에 대해서, 그 장인 정신 때문에 일본의 전자산업이 몰락했으니까 앞으로 장인 정신이라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정신들은 앞으로의 세상과는, 앞으로의 시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장인 정신이 갖고 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보고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은 분명히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국가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본을 되게 높게 봐요. 그리고 일본을 칭찬합니다. 경제 대국이고요.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국가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일본을 까뭉개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까고 뭉개고 하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할 건 취하자는 이야기예요. 장인 정신 때문에 전자강국이 몰락을 했고 소니가 저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재개할 일은 없고 일본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쟤네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2의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언제 일어날 건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봐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각계각층에서. 특히 전자업계에서. 그래서 제가 요 앞에서 장인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한테, 관료들한테 선거 때만 되면 표 한 표 달라고 외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요, 장인 정신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본은 그 일본의 장인 정신의 본질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일본은 일어설 수 있고요. 그 중심에는 그 장인 정신이라는 본질이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제 일본 지인들은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힘들다는 것도 그 친구들 알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역으로요,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찬스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골자, 이 본질, 이 내용만 제대로 캐치를 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사업할 거리도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그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큰 수혜자였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지금은 우리가 수혜자가 될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일본의 장인 정신 때문에 전자산업이 몰락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약한 게 뭔지를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 보아야 될 시각,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러 들어가야 되는지 눈치를 채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자, 6.25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 일본 돈 벌게 해줬으니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돈을 벌러 들어갑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